중국 공산당 자금 팍팍 밀어줄 테니까 저 삼성 그거 조금 인수해갖고 그 기술 공산당에 넘겨라. 그러면 1.5배, 2배 부르겠지. 그럼 1.5배, 2배 부르는데 팔겠죠. 그렇게 된다고요, 지금.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네. 일단 사모펀드의 이제 구조를 한번 아실 필요가 있는데, 사모펀드는 2% 관리비 플러스 20% 성과급이라는 독특하고 정형화된 수익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1,000억을 나한테 맡기면 20억은 내가 일단 운용 보수로 수수료로 떼가고, 1,000억을 운용을 해서 수익이 많이 발생했잖아요. 1,000억 해서 만약에 1,000억을 벌었다. 1,000억 번 거에서 20%니까 200억을 떼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BK 파트너스의 김병주가 초창기에 대박을 많이 치면서 재산이 10몇 조 이렇게 1등으로 되게 된 게 성과급, 캐리라는 이 수익 모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천적으로 영국의 기업들을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정상으로 여겨지는 재벌들에게는 이러한 개념이 존재하니까, 그러니까 먹고 파는 겁니다. 일반 투자자는 위험 분산 다각화를 하는데 사모펀드는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강점이 있는 분야, 종목에 특화하는, 소위 몰빵을 하는데, 벤처 캐피탈의 경우에는 여러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투자 포트폴리오 중 많은 경우가 성공하지 못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벤처 투자를 할 때는 10개, 20개 막 이렇게 사요. 그러면은 10개, 20개를 사면은 그 중에 대략 한 18개는 파산하고요. 근데 그 2개가 상장하는데 그 2개에서 10배씩 올라가거든요. 그런 형태로 이제 수익을 내는데, 이 사모펀드는 그렇지 않고 투자하는 프로젝트 자체를 되게 제한적으로 뭐 한 번에 3개나 뭐 4개 정도만 하고, 대신에 그 3개, 4개 하는데 조 단위로 돈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반드시 성공시켜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편법이나 불법이나 노업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작용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 이게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까지, 지경까지 이르는 그런 거고요. 막대한 운용 자금을 가지면 그 사이즈 자체에서 큰 힘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넥슨 같은 경우에 그 딜을 하기 위해서는 60%를 한 방에 사야 되거든요. 국세청 입장에서 60%를 한 방에 팔고 싶지 5%, 10%씩 나눠서 팔고 싶지는 않을 거잖아요. 60%를 한 방에 팔아야 경영권 프리미엄 이런 것도 얹어서 팔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60% 살려면은 대략 한 7, 8조는 있어야 되는데, 자금을 7, 8조를 한 방에 이렇게 조달해갖고 그걸 살 애들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되게 제한적이죠. 그래서 그 제한적인 애들은 그런 딜을 통해서 한 방에 7조 원에 사갖고 하나 성공시켜서 또 한 3, 4조 남기는 그런 거죠. 그런 식으로 돈을 버니까 땡볕에 열심히 이제 공장 운영해갖고 현대차 3, 4조 벌려면 한 뭐 수백만 대 팔아야 될걸요? LG 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팔아갖고 수조 벌려면 배터리 몇 개 팔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렇게 구조가 가게 되면 안 된다고요. 이거를 제어할 필요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 데에만 막대한 자금력이 있기 때문에 인수 대상을 싼 가격에 인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세청 입장에서는 그 6조의 넥슨 이걸 빨리 팔아갖고 그 돈을 갖고 뭔가 이제 써야 되는데, 지금 몇 년째, 한 2년 됐죠. 계속 지금 골치가 아프단 말입니다. 이럴 때 이제 진짜 큰 돈 갖고 있는 사모펀드가 갖고 7조는 조금 과하고 5조로 딜을 쳐주면 내가 사줄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하면 안 팔고 배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걔는 7조짜리를 5조에 사니까 사는 딱 그 순간 2조 남기는 거잖아요. 그런 형태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생긴다는 겁니다. 유동성 제한이 없으면 수익률을 평균 25% 정도 더 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정석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돈 걱정을 매일 해야 하는 평균의 사람들이 어느 프로젝트에서 연 8% 수익을 내면, 돈 걱정이 없는 사람은 그보다가 25%가 많은 10% 수익을 내는 시기다. 2023년 12월 기준 주요 국가 사모펀드 업계의 드라이 파우더 투자 가능 준비된 자금이 4조 달러, 한 5천조 되겠죠? 된다는 겁니다. 그 사이즈에서 나오는 엄청난 힘으로 인해 사모펀드는 높은 수익을 계속 올릴 가능성이 높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사실 상속 문제가 똑같이 있거든요. 지금 이제 블록딜 해갖고 팔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네. 이런 것도 사실은 사모펀드에 좀 해당이 될 수 있는 거죠. 이재용 회장이 그쪽 집안은 계속해서 이 삼성전자를 운영하고 싶은 이제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고, 이재용 아들은 또, 난 경영하기 싫어. 안 준다고 했잖아요. 예. 국민 약속을 하셨어요, 이재용 그러면은 회장님이. 팔아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채팅창에 예. 삼성전자는 결국에 미국에 가지 않을까요? 미국에 가면 다행이죠. 중국에 갈까 봐 걱정이죠. 중국계 사모펀드도 많이 있거든요. 이러시면은 또 야당 분들이 싫어하십니다. 그거 왜 싫어하십니까? 그거를 싫어할 이유가 없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중국하고는 싸워야죠. 홍콩, 싱가폴 자금이 홍콩, 싱가폴 펀드가 결국 중국 돈이에요. 그 돈 뒤에 중국 공산당 돈이 얼마가 들어있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인수해갖고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반도체 관련 주요 핵심 기술들 중국으로 다 빼돌려갖고 중국이 반도체 굴기하는데 큰 도움을 줘도 우리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네. 예. 이재용 회장님 건강을 빌어야 되겠다.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면 네. 그 삼성전자 상속세 뭐 이런 그 이재용 그 저기 상속 깎아주려고 하냐? 이재용 아들한테 그 삼성전자 안 물려주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뭐 삼성전자하고 이재용 아들이 안 물려받으면 그러면 누가 삼성전자 운영하면 좋겠는데 정부가 운영하랴? 정부 운영 못하잖아요. 그 국세청에서 넥슨 케이스도 이제 지금 팔려고 하니 사모펀드하고 계속 컨택 중이란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삼성도 넘어가면은 사모펀드 이런 애들이 결국은 인수를 할 텐데 국내에서는 삼성그룹만큼의 덩치를 감당이 안 되니까 당연히 해외 자금 들어올 거잖아요. 미국 애들보다는 중국 애들이 프리미엄 얹어서 들어오겠죠, 당연히. 돈이 많으니까요. 돈이 많은 것도 관심도 있고. 얼마나 많겠어요. 중국 공산당이 지령을 할 거 아닙니까? 저 미국에 넘기지 말고 니네 갖고 중국 공산당 자금 팍팍 밀어줄 테니까 저 삼성 그거 저거 인수해 갖고 그 기술 공산당에 넘겨라. 그러면 1.5배, 2배 부르겠지. 그럼 1.5배, 2배 부르는데 팔겠죠. 그렇게 된다고요, 지금. 어떤 한 가문에서 기업을 만들고 그 기업이 그 가문의 대대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예. 불만을 갖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사실 좀 이해는 안 되거든요. 니 새끼들 괜히 배 아프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민주당 개새끼들이 그냥 배 아프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배 아픈 거는 배 아픈 건데. 배 아픈 건 배 아픈 거죠. 아, 예, 나도 배 아파요. 나도 그 꼴보기 싫다고, 그 새끼. 좋은 예, 교육받고 예, 예, 좋은 예. 인적 자원을 물려받고 예. 하는 게 아, 그래. 부럽긴 하죠. 그 뭐 슈퍼카 끌고 다니고 네네. 이제 젊은 애들하고 놀러 다니고 하는 거 나도 꼴보기 싫다고. 싫지만 그거는 사적인 감정이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더 좋은 방향으로 갈지 그쵸. 나는 예. 이제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야지. 그냥 미우니까 이정 저거 대물림 못하게 우리가 막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상속세를 60% 유지하자. 이런 단세포적인 생각을 취하고 있으면 그게 돌아서 니한테 다 돌아간다고. 그런 이제 좀 감정 낭비를 할 시간에 예. 내가 우리 동네를 장악하겠다. 그럼요. 우리 동네 1등 치킨집을 만들어 보겠다. 뭐 이런 아, 예. 그런 그 건설적인 생각을 그렇죠. 하라고요. 목표를 세우는 게 더 좋겠죠. 그렇습니다. 예. 예.